기적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장을 읽어보면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쉽다. 필요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당신은 오늘 당장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5분 정도 성공일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아주 쉬운 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둘 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제론 거의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시작만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끝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가? 원칙을 지키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신념과 함께 시작된다. 새로운 확신 없이는 자신의 타성을 바꿀 수 없다. 반대로 새로운 신념으로 무장하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기회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내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책임은 오직 나 자신한테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믿는가? 모든 책임을 떠맡으려는 자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존 디 록펠러. 누구나 자기가 벌어들이는 만큼만 받는다. 나는 사람들이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조금 받고 있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소리이다. 바로 말하면 이렇다. 당신이 더 많이 벌어들이면 그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경제시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경제시장은 당신을 미워하지도 예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가치만큼 당신에게 지불할 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혹은 아빠나 엄마로서 당신의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이 지닌 경제적 가치만이 문제이다. 당신은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외면당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천재가 아니다. 당신이 얼마를 벌지는 오로지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은 먼저 시장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한다. 당신의 수입이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들이는 것이 어제 내린 결정의 결과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자기 삶의 디자이너로서 당신은 자신 수입이나 용급이 올라가도록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 말하자면 봉급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높은 봉급을 받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삶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급료를 올릴 수 있다. 오로지 당신한테 그 책임이 있다. 당신 혼자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수입을 늘리는 다음 법칙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법칙들이다. 이 법칙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자기 사업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장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1년 안에 최소 20%에서 100%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강점을 드러내라. 돈과 기회는 필요에 답하지 않고 능력에 답한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봉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당신이 더 많이 받을 만할 때 비로소 인상된다. 봉급 올리는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점을 잘못 생각한다. 회사원 한 사람이 사장을 찾아갔다. 애가 하나 더 생겨서 더 큰 집이 필요하고요. 큰 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봉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은 봉급 인상은 없다. 너 같은 직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이 왜 더 많이 받을 만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을 찾아가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회사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미리 목록을 작성해라.
그리고 자신의 강점들도 적어라. 사장과의 면담은 당신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사장만 만나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연습이라도 하라. 당신의 강점을 보여야 한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강점을 보여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람을 따라올 바보는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강하고 확고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이다. 강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권리 대신 의무를 생각하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원이 자기 권리에만 신경 쓰는 회사는 망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자기 권리만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다. 그런 자세가 자신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더 많이 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결과가 훨씬 만족스럽다. 8시간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하라. 상대방이 당신한테서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제공하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일을 하라. 8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벌어주어라. 회사에 너무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말아라. 회사가 여러분이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계속하라. 왜냐하면 대신 그 대가로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법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일을 빨리 하라. 더 성공의 마지막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일들을 아주 시급한 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모토를 가능한 한 빨리로 정하라. 당신이 일하는 속도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하라. 시계는 더 빨리 가도록 맞추어 놓아라.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시더러 라고 말이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한다. 하지만 일은 결국 한 사람이 한다. 실수도 좋은 것이다. 실수는 경험을 넣고 경험은 빠른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실수함과 두려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못한다. 문제는 완벽함이 아니다. 완벽은 정체를 뜻한다. 중요한 건 특이함이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 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받거나 회의장 의자를 정리하거나 상관없이 말이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항상 100%를 발휘하라. 항상 억만장자가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라. 그가 지금 당신을 자기 회사의 파트너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려 한다고 생각하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완벽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완벽을 요구하는 회사를 하나만 말해보자. 그러면 나는 바로 정체된 회사를 하나 알려주겠다. 대신 모든 일을 아주 특이하게 잘하라. 모든 일을 남과 다르게 하라. 모든 일을 눈에 띄게 하라. 오직 눈에 띄는 일만이 다른 사람의 인상에 남는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라. 눈에 띄는 사람이 되라. 어떤 회사에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몇 명 있다. 당신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모든 일을 다 자신에게 끌어 모으란 말이 아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끌어오라. 그래서 당신의 영향력 범위를 넓혀라. 어떤 업무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지원하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맡아라. 회사야 내가 여기 있다 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라. 그리고 당신의 고유 업무를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로 만들어라. 그렇다고 내가 일을 맡아서 해야만 일이 잘 된다는 망상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회사의 노예가 되고 만다. 계속 공부하라.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던 인류가 정착해서 생활하게 된 것은 사물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울 줄 알게 되었기에 가능했다. 오늘 씨를 뿌리면 몇 달 뒤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아주 중요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면 몇 년 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학교만 졸업하면 뿌리고 거두는 법칙에서도 졸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행동할 리 있겠는가? 공부는 학교를 마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10년 동안 돈을 탕진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10년 동안 초콜릿을 먹으면 뚱뚱해지고 병이 생긴다. 10년 동안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으면 바보가 된다.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텔레비전 보는 것을 줄이고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으면 그 시간에 매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보다 평균 2~3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에 뛰어들어가.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문제를 피해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에 맞서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제가 생겼을 때는 자발적으로 나서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일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당신이 3년, 5년 또는 7년 안에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도해야 한다. 당신이 7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성과, 똑같은 평판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라. 당신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조간신문에 당신이 전문가가 되었다는 기사가 실리는 일은 없다. 전문가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 변화하고 싶다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당신의 일상에서 약간의 시간을 떼어내라. 그리고 이 시간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라. 좀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미리 준비하라. 항상 자신만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일하라. 자신의 목표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찾아라. 자신을 눈에 띄는 존재로 만들어라. 여기 내가 발견한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있다. 지금 당장 전문가로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알리는 광고 문안을 중에 한 장 가득 적어라. 이 방법엔 이런 장점들이 있다. 1. 당신으로 하여금 고객의 입장에서 득실을 생각하도록 한다. 2. 당신은 훨씬 더 분명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몰두할 수 있다. 3. 글을 쓰면서 지금 이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일찌감치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4.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개별적인 단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5. 고객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 고객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되묻게 된다. 6. 전체 과정에 큰 가속이 붙는다.